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사실 쓰기 이 부분 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장문을 80자를 써야 되는데 또 막상 공부를 하려니까 지금 시험 임박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뭘 정리를 해야 될까? 좀 총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보러 가. 아니면 내가 내일 시험이야. 그럼 내가 시험 현장에 가기 전에 쓰기 이 파트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지 하고 딱 세워두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쓰기 이 부분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아무래도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장문이랑 제시어 장문 두 가지의 종류의 장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림 장문은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내가 그냥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쓰시면 되는데, 제시어 장문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5개, 한두 개도 아니고 5개의 제시어를 주고 모두 사용해서 80자 내외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냥 저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제시어 중에서 제가 5개를 다 어차피 모를 거니까 그 중에 아는 거 한 2~3개만 가지고 완벽하게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로 정말 멋있게 진짜 흠없는 문장을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조금 부족해. 한 5개, 나도 2개밖에 모르는데 나머지 3개는 조금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걔를 다 썼어. 그리고 80자 내외의 글을 개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문장을 막 열심히 써서 딱 냈어요. 그러면 전자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후자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5개를 가지고 80자를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시사항에 충실한 것에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글짓기 시험이 아니라는 거. 그러려면 제시어에 대해서 조금은 더 꼼꼼하게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아는 거 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 되게 시험 망친 것 같은데 5개 그래도 다 넣어서 대충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성적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임하면 주관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사실상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막 이렇게 주저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어를 다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5개의 제시어의 모든 뜻을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품사를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명사랑 형용사랑 동사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5개 중에서 얘는 확실히 내가 명사, 형용사인 걸 알아. 그럼 이거 중에 하나는 동사로 추정이 되고 형용사나 부사이겠다라는 그 품사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낮게 개별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만의 개요를 가지고 개연성 있게 문장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중요한 건 개요 가지고 문장 틀 가지고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나서 나만의 개요를 가지고 80자를 쓰는 거죠. 문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80자를 써야 돼. 근데 이 문장에 들어간 단어 한 문장 한 4~5개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예요. 80자를 써야 되는데 80자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쓰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한 30~40자 썼는데. 그래서 개요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는 반드시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본론은 이틀 안에서 쓰고 결론을 이렇게 쓰면 80자, 나만의 80자의 개요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나만의 개요를 제가 지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품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문장을 쓰고 개요는 제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요를 가지고 맞춰서 거기에 싹 집어넣으셔서 한 편의 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시어 품사별 공략법은요. 명사, 동사, 형용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는 메인 품사잖아요. 주가 되는 품사이기 때문에 이 품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시험이 반드시 나와요. 3개의 품사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명사, 동사, 형용사가 나왔을 때 문장 만드는 거. 낱개로 개별적으로 일단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략법을 볼 거예요. 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로 쓰시면 돼요. 5급 정도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는 명사가 딱 나왔어. 그러면 카메라는 비싸. 근데 내가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그 카메라를 살 거야. 라던가 아니면 진짜 카메라를 살 거야. 목적어로 쓰는 거죠. 사다라는 동사랑 같이 써서. 명사는 그래서 주어 또는 목적어로 사용해서 어울리는 동사를 쓰거나 주어랑 같이 호응을 시키고 목적어로 호응을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简历优点面试라는 명사 제시어가 있어요. 그러면 简历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예요. 이력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쓴 이력서가 되게 좋아. 그치? 하도 되지만 얘를 동사와 같이 호응을 이룬다면 이력서를 들어가야 목적어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다라는 동사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야.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서 얘를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목적어로 만드는 경우는 바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지엔리상에서 썼는데 그 다음에 그걸 지엔리를 먼저 쓰고 나서 면접은 어떻게 해요? 면접에 가다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면접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면접하러 간다고 하죠. 미엔슈는 명사예요. 그래서 면접은 가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는 그 활동에 내가 참가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면접을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면접은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도 4급 때부터 사실 그래야 되긴 하지만 5급, 6급 급수가 높아질수록 이 수어랑 목적어를 많이 이렇게 호응 관계를 생각해서 공부하셨던 분이랑 아닌 분이랑이 나중에 실력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엔시를 공부할 때부터 찬지하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오늘은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명사에 어울리는 동사를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항상 주어 쓰시고 어울리는 동사 쓰고 명사 쓰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동사를 지금 볼 거예요. 얘가 만약에 동사야. 그럼 얘는 수로 쓰면 되잖아요. 주어 쓰고 동사 쓰면 돼요. 근데 5급인데 내가 그리고 80자를 쓸 건데 내가 샀어. 내가 갔어. 내가 공부해만 쓰면 문장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어 뒤에 어울리는 목적어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당초 공부를 할 때부터 수어 목적어, 어울리는 동사 명사를 같이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면 동사가 나오면 어울리는 목적어를 그냥 아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맞춰서 호응을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펀시라는 동사가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寻找, 찾다라는 동사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명사랑 똑같아요. 펀시하면 분석하다죠. 그럼 이제는 무엇을 찾으면 돼요. 무엇을 분석해?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을을 찾아주면 돼요. 먹어요. 무엇을? 밥을, 중국 음식을 이런 식으로 동사는 그 을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얘도 찾아요. 뭘 찾아? 방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分析问题然后寻找解决办法 해결 방법을 그 다음에 찾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랑 동사랑 시험에 나왔을 때는 5급 정도면 이 단어들을 이미 알고 있고 뜻을 알고 있을 경우는 적절한 목적어, 을을 찾아준다라는 거. 자,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형용사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5급 실력이 훨씬 더 뛰어넘는데 내가 중국에서만 너무 공부를 오래 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이랑 말하면서 중국어를 익혔기 때문에 품사를 몰라요. 선생님 제가 주어가 뭐고 수어가 뭐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주어라는 건 주인공이에요. 내가, 나는, 한국인은, 중국인은 이런 식으로 이게 주어거든요. 그럼 이제 형용사는 상태를 얘기해요. 형용사 같은 경우 형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아름답다. 그 아이는 똑똑하다. 똑똑하다와 아름답다는 뭔가를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거죠. 그럼 지금처럼 누구누구는 뭐뭐 하다 상태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그럴 경우에는 중국인들은 형용사에다가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수로를 쓸 때 헌전, 페이창처럼 정도 부사를 써요. 뿌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매우 뭐뭐하다, 뭐 아니다, 아니면 조금 뭐뭐하다,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만한 게 이제 긍정적인 很真非常인 거예요. 那个商品太昂贵了, 昂贵. 이것도 이 단어가 나왔어. 앙은 몰라도 꼬이면 대충 비싸단가 보다. 형용사니까 그래놓고 추측해서 그냥 쓰세요. 형용사니까 타이 셩셩러 하면 되는 거죠. 헌 써도 되고요. 근데 일부러 우리는 지금 80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한 글자라도 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났어를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어. 아니면 나와 내 동생은 오늘 아침 이런 식으로 문장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我觉得안 써도 돼요. 근데 그 상품이 되게 비싼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我觉得 중국에서 이제 체류해 보신 분들은 생활해 보신 분들은 我觉得 되게 많이 쓰잖아요. 我觉得在网上购买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更便宜. 비엔이라는 형용사도 헌이나 쩐을 쓸 수 있고요. 얘는 비교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껑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이제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5급에서 이미 출제가 됐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문장을 만든 거라서 이걸 통째로 외워서 내 것화 시키시면 사실 이게 제시어가 아니어도 이 문장들은 이런 완전한 문장들을 많이 외워 놓으시면 얘를 응용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래, 내가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을 다 쓸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한 편의 글을 써야 되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아예 내가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서론은 배경을 쓰세요.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조금 5급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난이도별로 모범 답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운 건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이런 서론 문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수준에 맞는 문장을 내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뒷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급 정도면 그래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패턴의 개요를 갖고 계셔야 접근이 좀 쉬워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버전으로 갖고 올게요. 배경, 인물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설정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물은 나로 정하시는 게 조금 풀어나가기가 편하죠. 그래서 뭐 올해라던가 최근이라던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 라던가 장소를 좀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편하고요. 대학을 졸업했어. 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뭘 결정한 거예요? 减肥를 결정했어요. 제가 올해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미 설명했던 문장들을 제가 총정리해서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문장이 익숙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활용도가 높은 문장들이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연 거예요. 내가 최근 들어서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풀어나갈 말이 되게 많아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밥도 조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본론은 근데 병렬인과 역적 으로 연결관계를 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사용한 첫 번째 다이어트 방법은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했는데 아침에는 뭐 하고 점심에는 뭐, 이게 병렬이거든요. 인과랑 역접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어제 큰 눈이 내려서 길에 차가 막혀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어. 인웨이 소이를 쓰면요. 눈이 내렸어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뒤에 생각해서 쓰시면 문장이 확장이 되는 거죠. 뭐뭘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과랑 역접을 쓰면 문장이 확장이 쫙 돼요. 虽然这次考试有点难였지만 그쵸? 시험이 어려웠어서 해도 되고요. 시험이 어려웠지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但是我得到了好成绩 하면 나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어. 이렇게 문장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그냥 성공했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 내가 되게 행복했어.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돼요. 我终于成功了. 아니면 뭐 아예 이렇게 교훈을 주는 문장 있잖아요. 자신의 노력에 의거해야만이 비로소 진정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문장 확장해서 이대로 쓰시면 사실상은 80자를 채울 수 있다는 거야. 나만의 이 개요를 가지고 품사로 문장 만들고 이 개요의 틀, 서론,
본론, 결론 간단하게 시작해요. 언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거 했었기 때문에 이랬고 이거 했지만 이랬어. 그래서 나의 마음이 좋았어. 이렇게 쓰면 벌써 한 7, 80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별로 제시어 장문은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 틀에 맞춰서 문장을 써 나가보자 라는 생각하시면서 딱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쓰기 이 파트 부분의 시험에 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